증인에 대한 진술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윤승영 목현태 증거기록 순번 281번 3023쪽 이하 증인에 대한 사경 작성 다시 하겠습니다. 검사 작성 사경 작성이 검찰 작성입니다. 검찰 작성 참고인 진술 조서 사본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25년 1월 23일 날 검찰청에 오셔서 조사받은 기억 나신가요? 예, 네, 그날 조사를 받으시고 증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된 것을 확인한 후에 마지막에 서명하고 날인한 게 맞으신가요? 예, 네. 추가 증거 순번 649번 23630쪽 이하 12월 3일부터 4일 국회 경비대 경력 배치 현황 4번 환부 제시하겠습니다. 이 경력 배치 현황은 아마 조사 받으실 때 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서류인지도 증인께서 아실 겁니다. 네. 문서 상단에 국회 경비대 경비계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작성하여 어디에 제출한 자료인가요? 저도 참고인 조서를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그때 진술을 하기로는 저희 경비계 진압 담당 직원이 아마 그 행안이 그 현안 질의가 있어가지고 비상계엄 이후에 그 경력 배치 현황 그 질의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자료로 만든 겁니다. 추후에. 그러면 이 자료는 누구까지 확인을 거친 뒤에 제출된 건가요? 당시 저희는 국회 경비대에서 저희 부대장 대장한테는 다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서울청 본청까지는 그게 보고됐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은 국회 경비대 대장까지 보고된 후에 보고된 것으로 국회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예, 그리고 증인 또한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증인도 이 배치 현황 작성하는데 관여하셨나요? 예, 같이 같이 직원이 작성했다고 보면 직원이 되나요? 작성은 했지만 같이 상의해서 서로 기억을 더듬어서 작성한 거 같고 그다음에 그때 그 참고인 조사 받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내용 이하를 떠나서 하여튼 증인과 아까 그 직원이 함께 작성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 직원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최성민 당시 경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증거 순번 3번하고 4번의 경우에는 목현태 피고인의 경우에는 다 증거 동의한 자료이긴 한데요. 뭐 양해해 주시면은 증거 동의했으니까 틀지 않고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예, 예, 이 부분 진정성립 관련해서 1번서부터 4번까지 다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예, 증거로 모두 채택합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5번 증인은 서울경찰청 그러니까 서울청 국회경비대 소속 경비계장 경감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월 작년 7월경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현재 보직은 어떻게 되신가요? 현재는 다른 데로 전출을 가서 네. 국회경비대 소속은 아니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국회경비대 행정과 경비계는 2024년 12월 3일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경비계장인 증인, 진압 담당 최성민, 경호 담당 구본영, 통신 담당 전재우, 물품 담당 임동규가 근무하였으며 국회 출입 관련 검문 검색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및 국회를 방호하는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회경비대 상황실 업무는 평소 어느 곳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상황실 업무는 누가 담당이에요? 각 제대별 상황실 전담 요원이 별도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네. 돌아가면서 교대 근무식으로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뭐 제대원들 2명씩 돌아가면서 예, 예. 상황실 CCTV 확인 업무 같은 것을 하는 예, 것으로 확인이 CCTV 되는데 모니터링하면 무전 청취, 상황 전파 예. 보고 뭐 이런 거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제대원들이 하면 그걸 관리하는 담당자나 담당 부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소속 자체가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제대장 관리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각 제대원들 2명이 근무할 때 해당 제대장에게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제대장한테만 보고하는 게 어차피 상황이 발생하면은 해당 제대장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뭐 같이 부대 전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담당자가 누군지가 애매해지잖아요. 상황실을 관리하는 담당자. 그 직제상으로 보면은 제대 소속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8번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상황실에서 CCTV를 시청하는 대원들은 각 제대별로 2명씩 돌아가면서 시청을 하는데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제대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경비계 등으로 상황 전파를 해줍니다. 그리고 평소 거백 무전망은 상황실에서 관리를 하므로 거백망에서 무전이 오면 상황실에서 전파를 합니다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회 CCTV는 몇 대나 되고 어떤 곳을 촬영하는 것인가요? 대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수십 대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내각을 전부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내 외곽을 볼 수 있고 예. 국회 청사 안도 볼 수 있나요? 청사 안은 볼 수 없습니다. 본관 내 현관 부분, 정현관 부분 이런 데 볼 수 없나요? 정현관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걸로 각도가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외곽에서 청사를 비치는 곳은 볼 수 있다. 멀리서는 볼 거죠? 수 있는데, 멀리서는 그렇죠. 아마 볼 수 있는데 그 정현관을 정확히 비치는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하여튼 청사 내부를 제외한 곳의 CCTV를 확인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건물 내안이 아닌 네. 외곽하고 네. 국회 부지를 이제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CCTV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수십 대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예. 9번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피고인 목현태와 국회 경비대 부대장 김용호는 국회로 돌아와 서울청 무전망 그러니까 거백 무전망 무전기를 휴대하면서 들었나요? 아마 오시자마자 바로 백망을 무전을 본인 대장님 손에 쥐어서 들었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도 갖고 있고 상황실도 거백망 무전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는 있는데 들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또한 이날 피고인 목현태를 수행하면서 서울청 무전망, 영등포 경찰서, 그러니까 영등포선 무전망, 국회 경비대 무전망 무전기를 휴대하면서 들었나요? 저 세 개망 네. 다 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질문하면 소위 말해서 증인은 이제 피고인 목현태 종피 개념인 거죠. 수인이나 종피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무전망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상관한테 보고하는 그런 역할도 예, 하죠. 예. 경비계장이니까. 예. 11번 국회 경비대 제2제대장 정성채의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진술에 의하면 위 상황실에 TV 2대가 설치되어 있고 보통 작은 TV를 켜놓으며 YTN 뉴스를 시청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뭐 제대별로 꼭 그게 지침은 아니어서 그게 꼭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보통 직원들이 뉴스 위주로 틀어놓고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사건 당일날 당시에는 TV가 틀어져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당연히 그 상황에는 뉴스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12번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갑자기 무전으로 전원 근무하고 통지하라는 무전이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다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증인에게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497번 제19권 6134쪽 이하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 6136쪽 제시하겠습니다. 순번 37번부터 40번 한번